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룹 중에 또 어떤 일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양분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조정식 의장은. 그리고 의장 이후에도 정치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심플하게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괜히 눈치를 봐가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거냐? 바로 대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굉장히 실수를 크게 했다고 봅니다. 불식이 잘 안 돼요. 이미 말을 질러버려서. 그러면 하나,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는 명픽. 자, 주제 속에 답이 있죠. 뭘 안 도와주냐? 연임하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은 거지. 아니면 애초 할 생각도 가능하지도 않는데 괜히 말 꺼내가지고 개헌에 찬물 끼얹은 건지. 자, 두 분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문제는 뭐 지금 이렇다 저렇고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지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한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 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좀 커지니까 전날에 이제 청와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수습에 일단 나섰어요. 홍준표 정무수석이랑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아우 야 이거 연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 꿈도 안 꿔 이거거든 요약하자면. 아 근데 또 이제 하필 또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팀 안 도와주죠. 또 청와대가 딱 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수습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네. 제가 정말 조장식 의장은 너무 답답한 게 네. 최대한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갖고 제가 선회를 해보면 네. 연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차마 못하고 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룹 중에 또 어떤 일부는 네.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매우 일부는 네. 연임을 주장을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진지하게 그래요? 아니면 저도 진지하게 댓글 보면은 뭐 연임 가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진지하게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양분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조정식 네. 의장은. 네. 그리고 의장 이후에도 정치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거 개헌 연임 개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뭐 결국 국민들이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국민투표 가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민투표를 해야 개헌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국민투표에서 결정되는 거 맞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지인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심플하게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괜히 눈치를 봐가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마치 가능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거냐? 바로 대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굉장히 실수를 크게 했다고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의장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뭐 자기가 사석에서 네. 뭐 자기네들끼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뭐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도 카메라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고 네. 의장으로서는 더더욱 네. 해서는 안 될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계엄이지 뭐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네. 위헌적인 거잖아요. 네. 위헌적인 거를 대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거의 계엄 수준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 더더욱. 발언이 더더욱 좀 이렇게 좀 심각성을 그렇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항상 보수 진영이라든지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독재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석에서. 네. 근데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봐, 그렇지 않아? 네. 라고 돼버리기 때문에 네.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땡큐해야 되나라는 수준이 될 정도로 네. 이렇게 실언을 그러니까 굉장히 빌미를 줬다. 그렇죠. 네. 빌미를 준 것이고 이게 단기적, 중기적, 중장기적으로 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악영향을 미칠 건데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네.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28년, 30년 이제 총선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사람들 뇌리에는 아, 이게 그래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 순방만 가면 일이 터져. 옛날에는 이제 아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대통령 순방 가면 네. 그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가 실언하거나 막 이렇게 막 합당 논란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아우 진짜 왜 대통령 순방 때만 저러냐. 아 근데 명픽이 그랬어. 친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이게. 아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이 개헌안을 갖다가 네. 뭐 대통령이든 국회든 네. 과반 이제 2분의 1 의원들이 발안을 하면 네. 그거를 통과되려면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민주당 의석수로 지금 안 되잖아요. 161석. 네. 네. 국민의힘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안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 네. 연인 개헌안을 올린들 그 국민의힘이 동의합니까? 네. 죽어도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게. 아니 정치적으로 뭐 하겠다고 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네. 아예 애초에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단어를 꺼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얘기를 겨우 한다는 건 제가 아까 조금 나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일부 그룹들한테 소구하고 싶은 네. 그 욕망 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어. 근데 이제 막 반응이 이렇게 뜨겁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뭐 SNS 글 올리고 비서실장 얘기하고 근데 사고를 치고 나서 이렇게 수습을 해도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식이 잘 안 돼요. 이미 말을 질러버려서 그러면 하나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화면에 나오셔가지고 네. 나의 임기 중에 나의 임기에 관련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 네. 이야기하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물론 비서실장이 하셨잖아요. 네. 비서실장의 메시지 가지고도 오해 불식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위 말해서 찐명이잖아요. 찐명이죠. 찐찐명이죠. 찐찐명이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만약 한다 하더라도 네. 조정식 의장이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드는 생각이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땐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에서는 대통령님 연임하셔야죠. 우리 개헌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였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직을 했었죠? 정무특보 출신. 네. 정무특보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진짜 독재로 가기 위한 네. 생각을 항상 하다가 네. 이게 갑자기 질문 들어오니까 속내에 있던 마음에 있던 말을 그냥 실언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언이 아니고 진짜 속내 말을 진심 어린 말을 네. 그러니까 실수로 말한 거다 이렇게밖에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주워 담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면 계엄 같은 경우에는 네. 저질러 버리면 끝이지만 네. 물론 국회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개헌 같은 여러 경우에는 단계가 필요하죠. 단계가 너무 많고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독재로 가기 위한 뭐 빌드업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육선이란 말이에요. 조 의장이 육선에다가 찐명에다가 이게 이분이 정말 이게 실언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마음속 아주 깊은 기저에는 연임에 대한 진짜 이 생각이 있었던 건지. 왜냐면 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네. 뭐 듣기로는 그날 기자 간다음에 기자들이랑 질문을 사전에 좀 주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 의장이 얼굴 보고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 네. 조 의장이 이미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받았다면 그거를 그렇게 답변했어야 됐나? 굳이 그렇게 답변했어야 되나? 약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거절도 불가능도 사실 좀 품위 있게 얘기하면 되게 좀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지지자분들 계시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네. 뭐 개헌은 이렇게 복잡하고 민주당이 심지어 299석을 갖고 있어도 이건 안 될 거다. 뭐 저 썼잖아요. 네. 안 된다 이렇게 썼더니 메시지가 이제 DM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분들이 네. 너 왜 단언하냐? 안 된다고. 국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네. 연임이고 뭐고 간에. 네. 네가 뭔데 그걸 안 된다고 자꾸
물 자르듯이 얘기하냐고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메시지들이 와요. 네. 아 그런 메시지가. 예,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몹시 이제 지지하는, 저도 지지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하여튼 좀 조윤식 의원이 조금 비겁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이 발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약간 이제 독재 얘기해 주셨는데 독재명이라고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한 의원이 플랜 A가 공소 취소, 플랜 B가 연임 개헌, 플랜 C가 공소 기각. 지금 다 약간 안팎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다 얘기해서 결국은 뭐냐? 대통령이 본인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유시민이 ABC 얘기하더니 또 한동훈도 ABC 얘기하는데 한동훈 ABC로 한동훈 ABC론이 나온 거야 드디어? 플랜 ABC론. 아니 나 이게 지금 처음 봐서요. 아, 이 그래요? 얘기를 했구나. 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전 한동훈 저 의원의 뭐 독재명 뭐 이런 걸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는 사법 리스크는 있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법 개혁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검찰 없애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그래. 결국에는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연임하려고 하네. 네. 독재할 수밖에 없겠지. 감옥 안 가려면 그밖에 방법이 더 있겠어.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제가 요즘 뭐 장동혁 대표 하시는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요번에 나와서 한 얘기는 그건 일리 있는 얘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긴급 간담회 했던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은 보수 진영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대통령 그 역할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끝나고 나서 이 재판이 만약 재개됐을 때 그때 가서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그것도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심각한 건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코어, 저는 코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의심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보수 진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화살은 다 이재명 정권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모든 말의 골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검찰 개혁을 조금 희미하게 하는 거, 보수 인사 기용하는 거 등등등 모든 것들이 주요 위치에 배정하는 거 모든 등등. 것들이 그런 이재명 주장들이. 대통령이 자기 이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목표는 이거다. 내가 화가 나는 건 우린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이 민주당 세력이 계속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우리도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만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인기가 떨어져서 정권 재창출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기적이다. 자기 것만 해결하고 다음 정권은 그냥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분기탱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근데 이게 갑자기 이 지점에서 만난다니까요. 장동혁 대표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ABC는 답답한 게 일단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플랜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자해행위입니다. 자해행위. 말하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그다음에 그 공소 취소는 특검법이 통과가 그 좀 보수 성향의 언론인들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해봐도 계엄처럼 갑자기 하면 어떡하냐 공소 취소를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근데 갑자기가 될 수가 없는 게 특검법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 법안 내용을 보면 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또 전 언론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또 한다 이거. 그러면 또 논쟁이 일어나는 거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특검이 임명되고 그 임명된 특검이 또 공소 취소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국민 여론은 얼마나 악화되겠냐고요.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갑자기 봉해국부를 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 분 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형사법 개정안 보면은 공소기각 사유가 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냐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요 두 개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한 의원이 언급한 플랜 C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게 이슈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박은정 의원이랑 김영민 의원이 법사위 통과 뒤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자, 박은정 의원은 아니 공소 취소는 주체가 검찰이고 공소 기각은 재판부다.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은 다른 거다. 이 얘기를 했고 김영민 의원은 원래 있던 거다. 원래 있던 거를 확대한 거 아니다. 원래 있던 거를 좀 구체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그러니까 어제 그게- 공소 기각 확대가 된 거. 그러니까 확대가 아닌 게 네. 그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기존의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럼 도대체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례로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 판례로 밝힌 거를 구체화한 거다. 요 얘기예요. 민주당 얘기는. 네. 더불어시당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사실 똑같다. 네. 이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법에 그냥 박았을 뿐이다. 네. 대법원이 판례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또 이제 그 기존 입장이 철회가 되는 거니까 대법원의 입장을 법에 그냥 반영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제 이게 논지인데 네. 근데 워낙 정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이 재판에 관한 이슈가 크다 보니까 뭘 해도 의심을 사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지금 기존 판례를 이걸 바꿀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갑자기 이 법리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럼 이거 개정을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대법원이 이제 움직이진 네. 않으니까. 네, 공소 기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함정 수사 같은 걸 했을 때 네. 함정 수사를 한 것 같으면 이게 무죄가 아니라 네.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위법한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냥 일부 위법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위법이야 이 조사가. 네. 그랬을 때는 공소 기각을 하도록 판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냥 판례 법리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건데 네. 구태여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또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을까? 제 말이 저는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런 거예요. 상황에서 공소기각을 굳이 넣었어야 됐나? 이거 오해살 이게 이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저는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메시지. 저도 저 문외한이에요. 네. 법조인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듣고 방송에 나가면서 조금씩 공부해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조인들이 이거는 뭐 특히 민주당 출신의 이 법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한 거 없고 그냥 있던 제도를 조금 더 명시화시키고 명징하게 만든 거니까 네. 그렇게 당신네들 뭐 날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굳이 왜 지금 이걸 해? 저는 왜 굳이? 왜 굳이? 네.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이거 그냥 명징하게 만든 것일 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사실은 믿지 못하겠고 의구심이 들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법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공간을 열어준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게다가 메시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네들 지지자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구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국회의원이 됐던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그냥 그 사법부에 보내는 메시지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특히 요즘에는 판사 재판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우리가 1심에서 나왔던 게 2심에서 뒤집어져 버리고 2심에서 나왔던 게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와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특히 정치 관련된 것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사법부에 보내는 메시지 아니야? 너희들 제대로 해. 이재명 대통령 이거 공소 취소해야 돼. 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한 제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툴이죠 툴. 네. 그렇게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명확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몰카 찍는 애들 있잖아요. 네. 찍다가 잡혔어요, 얘가. 네. 잡혔는데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자식 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보통 주거지도 압수수색 해가지고 네. 뭐 매장하드나 막 이런 것도 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보관돼 있는 거 있는지 네.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영장에 네. 차는 없어요.
집만 했어. 집만 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 예. 압수수색 대상 영장에 집을 압수수색하라고 돼 있는데 이 경찰이 하다가 이제 오바를 해가지고 차까지 했다고 가정해봐요. 네. 차도 막 털었어. 네. 블랙박스 막 SD 카드 뜯어가고. 네. 이건 이제 불법이잖아요. 네. 잘못된 수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집안에 이미 우르르 나온 거예요. 집에서 외장하다 털어보니까 막 몰카 찍은 게 엄청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재판에 넘어갔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이렇게 됐을 때, 야 너네들 위법 수사 했잖아. 응? 여기 지금 차 털면 안 되는데 차 털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공소 기각이야. 이제 이게 되냐, 이게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증거들이 아무 이상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일부 위법한 수사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공소 기각해버리면 네. 이 범죄자를 풀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구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중대한 뭐 소추 재량권 뭐 위반이나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일부의 잘못된 수사가 있다고 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거의 이 통으로 이 조사가 통째로 위법할 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위법하다고 해서 공소기각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 의심은 아니 이거 제가 이재명 대통령 유죄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이거 죄가 있는데 일부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네. 약간 수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통으로 날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죄 받을 자신이 없어갖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한동훈 의원의 그 주장도 그 견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개정된 취지에 따르더라도 그건 안 된다. 일부 수사가 잘못됐다고 전체 날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핵심 증거가 그렇게 위법하게 됐으면 지금도 무죄가 나옵니다. 법원에서. 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렇게 이제 법조인들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길잖아요, 설명이. 네. 그거 모르겠고, 어쨌든 의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강변처럼 법조인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설명을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아니 왜냐하면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 얼마나 싫었으면은 검찰을 통으로 날려버렸잖아요. 보안수사권 통으로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통으로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결부됐을 때 그렇게밖에 생각할 그러니까 수 없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으로서 약간의 법을 그냥 뭐 들춰보는 사람 수준에서 보면은, 네. 그다음에 정치적 전 입장이 있고 의구심이 있으니까 보면, 야 검찰 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누가 몰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야당 일단 다 당했어요. 네. 우리도 야당일 때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보면은 어차피 다 당하고 한 거는 잘못된 거 아는데 이걸 그렇다고 통으로 날려버리네.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그 보안수사권이라 좀 남겨주자. 왜? 시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국민들을. 근데 그것도 싫대, 이념적으로. 안 돼, 날려버려. 그러니까 다 통으로 날리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 자기네가 결국에는 이거 수사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재판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저 박상수 변호사 잘린 거 아니에요? 오늘 업무가 좀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모신 거고 다음 주에는 다시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박상수 변호사가 오면은 훨씬 더 이런 거 설명 잘할 텐데. 둘이 싸워요 맨날.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뭐 의견 합치가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의견 합치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주 의견 합치가 안 돼.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셔야지 또. 이게 아까 유시민 작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명픽을 각 위치에 넣으려는 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물전 썩은 내용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강변이 피껏 쏘시지만, 네. 아니 그럼 이 유 작가의 이 말 평론이 네. 다시 좀 곱씹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국회의장 때문에요? 네. 아니 근데 저거는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들고 싶은 견지에서 나온 이야기라. 아 그 말의 배경 자체가 다르다. 왜 김민석 밀어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그냥 그리고 저거보다도 더 한 거 왜 보수 인사 쓰냐. 네.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너무 남용해. 네.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이 국회의장의 이 뭐 거대한 이 실수에 연결시켜 가지고 유 작가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위험하다는 말이요. 명픽으로 밀어넣는 게 위험하다는 말은 네. 이런 차원에서 조정식 의장의 실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밀어넣으면 그 뭐라고 할까, 당무 개입 이런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 의장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보세요? 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이 전당대회 지금 시작했는데 민주당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저런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벌써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정청래 후보는 써먹지 않겠어요? 뭐 대놓고는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밑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는 다 얘기를 하겠죠. 거봐, 이런 식으로 하면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 맞잖아. 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건 위험해. 네. 이런 식으로 가 우리 민주당이 결국에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시민 대통령. 네. 유시민 작가는. 작가가.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진짜 그 밑바닥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에 먹거리를 제공을 했어요. 아까도 유적 4080님 이 방송은 쿵쿵 소리가 나냐? 세 분 책상 치지 마세요. 책상. 저손 이렇게 해야 뭔데? 때문이구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근데 어제 홍수석도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초지일관 얘기했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이게 개헌 저지선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명확하게 난 연임할 생각 없다 이 정도 톤으로 말해야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될까요? 결국 불은 이 대통령이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그 메시지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계속 전면에 나서서 뭐 얼굴을 내비치고 메시지를 하는 게 한 번, 두 번 되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대통령 직접 설명해. 비서실장 못 믿겠어. 홍보수석 못 믿겠어. 정무수석 못 믿겠어. 그렇게 되면 이게 국정 운영이 안 되겠죠. 네. 그거 염려하는 바는 저도 이해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너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네. 그리고 너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라 네. 이것만큼은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내 임기 안에 그런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 정도는 직접 밝혀주시는 게 형식은 뭐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뭐 대국민 담화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자연스럽게 다른 기자회견 자리나 어디에서든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이거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국민 마음에 진짜 진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해명이 되려면 글쎄요, 저는 각 잡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헌 추진해 주십시오. 중임제 필요합니다. 논의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임. 근데 그거를 제가 29년도에 4년제로 마치겠습니다. 저부터는 시작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해야 될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의견에 찬성해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개헌을 해야 되는 건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연임이랑은 상관없는 개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슈로 개헌에까지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개헌까지 아예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엄령 관련된 것만 핀포인트로 개헌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거 다 독재로 가는 빌드업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몹시 답답하지만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이용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안 하신다고 해버리면은 그런 프레임이 작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전향적으로 좀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대통령이 뭐든 가타부타 얘기를 좀 할 거 메시지를 낼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이 대통령은 진짜 운이 안 좋아. 갔다 와서 아무리 이제 룰라 만나고 뭐 좋은 일 많이 그 외교했다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이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묻히지. 뭐 다 읽고 난 묻히지. 다음에 뭐 기자분들 뭐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나올 질문이 개헌 조정식 의장이 어떻게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이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슬픕니다. 슬픕니다. 참. 네.